아직도 자려고 하십니까? 저번에도 경고했는데 오늘은 더 합니다. 반정, 반란, 영모, 이 세 단어가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반정이 되고 실패하면 영모가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결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조선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씁쓸한 탑 3를 골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3위부터 갑니다. 3위, 중종반정. 쿠데타로 세운 나라가 쿠데타로 무너지다. 1506년 새벽, 한양 도성안이 술렁였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의 핵심 인물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명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백성을 구한다. 그런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 이것이 중종반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부끄럽습니다. 반정 당일 진성대군의 부인 신씨가 사망했습니다. 정확히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신씨는 연산군 시절 권세를 누리던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역적에 따른 왕비가 될 수 없다며 신씨를 패출했습니다. 갓 왕위에 오른 중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신씨는 훗날 단경왕으로 복이 되었지만 살아서는 끝내 왕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평생 이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공신반열에 올랐습니다. 정국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왕보다 공신이 더 강한 나라. 이것이 중종 초기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었으나 반정 세력에 의해 통제받는 왕. 이것이 중종의 비극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광조입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앞세워 공신들의 권력을 깎으려 했습니다. 위훈 삭제. 공신들의 공훈 중 부당한 것을 취소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조광조와 살인파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신 세력은 반격했습니다. 기묘사화. 조광조는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결국 자신이 세운 개혁가를 버렸습니다. 공신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반정으로 시작한 나라가 반정 세력의 포로가 된 왕이 개혁을 원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던 비극. 이것이 중종반정의 전체 그림입니다. 폭군을 몰아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과연 더 나은 무언가였을까요?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 이괄의 난, 공신이 반란을 일으키다. 이야기는 논공행상에서 시작됩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하고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괄은 자신이 기여한 것에 비해 너무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등 공신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2등 공신이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이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 직후 그에게 변방 방어 임무를 맡겼습니다. 평안도 부원수. 중한 권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이괄은 이것을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1624년 1월 이괄은 군대를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강했습니다. 변방을 지키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관군은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인조는 도망쳤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공주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이괄은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흥안군이라는 왕족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잠시이긴 했지만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새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괄의 난이 더 부끄러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기 조선 북쪽에는 후금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그 나라입니다. 조선은 외부의 위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내부에서 공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혼란을 지켜보던 후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은 지금 쳐도 된다. 그리고 3년 후 정류호란이 일어납니다. 이괄의 난이 만들어낸 내부 혼란이 외부 침략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이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양을 점령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반격을 받았습니다. 관군이 재정비하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이괄은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반란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조선에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왕이 도망간 나라, 공신이 반란을 일으킨 나라, 위침의 빌미를 스스로 만든 나라. 이것이 이괄의 난이 보여주는 조선의 민낯입니다. 이제 1위입니다. 1위, 인조반정. 명분은 있었으나 결과는 재앙이었다. 인조반정,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운 사건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왜 1위인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반정의 명분부터 봅시다.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패모 살제, 인목배비를 패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인 것. 둘째, 배명 친금,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인 후금과 가까이 한 것. 언뜻 보면 명분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응하되 후금과의 직접 충돌은 피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빠르게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일방적으로 명나라 편을 들었다가는 후금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광해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이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정이 성공하고 인조가 왕이 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명나라를 따르고 후금을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이 침입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습니다.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는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은 이제 청나라가 되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45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 이것이 인조반정의 결과입니다. 현실적인 외교를 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념에 집착한 인조를 세운 결과, 2번의 외침, 2번의 왕의 도주, 그리고 삼전도의 치욕. 이것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반정이라는 선택 자체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에는 또 다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소현세자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8년을 청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현세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문물,
과학, 새로운 세계. 청나라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 아담 샬과도 교류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돌아가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꿈. 1645년 소현세자는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 즉 인조의 손자들은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며느리 강빈도 사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세워진 왕이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파멸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인조 자신의 권위와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아버지가 변화를 원한 아들을 제거했다. 이것이 인조 반정이 남긴 또 다른 비극입니다. 이제 잠깐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반정이란 무엇인가? 나쁜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우는 것.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다릅니다. 반정은 대부분 권력 다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명분은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종반정. 폭군을 몰아냈지만 공신들이 왕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괄의 난. 공신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조반정. 현실적인 외교를 이념으로 뒤집었다가 2번의 침략과 삼전도의 굴욕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명분과 달랐습니다. 역사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세 사건의 결과는 모두 조선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반정과 영모가 끊이지 않는 나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왕도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정치적 패배는 곧 죽음이나 유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신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면 수많은 공신이 생겨났습니다. 그 공신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또 다른 반정과 반란을 낳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끝난 것은 조선이 망했을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명분을 앞세운 권력 다툼은 계속됩니다. 이념이 현실을 이기려 하면 그 대가는 백성이 치릅니다. 성공하면 반정, 실패하면 영모.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만들어낸 역사.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무시다가 깨셨다면 그것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선의 불편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